MIT 박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도 서울 인사동 70세 할아버지 앞에서 말이죠. 에릭 모건, 45세, 나사에서 일하는 항공우주공학 천재였습니다. 평생 자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었죠. 한국, 그에게는 그저 뒤떨어진 나라였습니다. 전통문화, 시대착오적인 것들이라고 코웃음 쳤거든요. 그런 그가 왜 갑자기 무릎을 꿇었을까요? 도대체 그 골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리고 이 모든 게 정말 실화라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무릎을 꿇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모건이라고 합니다.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지금 45살입니다. 나사에서 위성기술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전공 분야에서는 그래도 좀 알려진 편이죠. 특히 위성 안테나 접이식 구조 설계 같은 거 말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저희 팀이 3년째 붙들고 있던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자동 전개형 위성 안테나 설계인데 우주에서 안테나가 저절로 펼쳐질 때 구조가 안정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에릭, 좀 쉬면서 생각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휴가를 내고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어디로 갈까 하다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항공료가 저렴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요. 생각보다 깔끔하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죠. 한국에서 뭘 배우겠어요? 기껏해야 김치 먹어보고 한복 입어보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도착해서 가이드북에 나온 대로 인사동에 갔어요. 전통문화 거리라고 하더군요. 걸어다니면서 본 풍경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관광객들 우르르 몰려다니고 기념품 가게들 줄지어 있고 첨단 기술을 기대할 만한 곳은 아니었어요. 길거리에서 파는 전통 공예품들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이로 만든 부채, 나무로 깎은 인형. 2024년에 이런 걸 파는구나 싶었죠. MIT 연구실에서 최첨단 3D 프린터하고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다루던 제 눈에는 모든 게 좀 답답해 보였어요. 짜증까지 났습니다. 왜 여기 왔을까 싶더라고요. 차라리 유럽이나 갈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완전히 놓친 게 있었어요. 아니, 무시한 게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바로 그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 숨어있던 진짜 보물을요. 제가 그토록 찾던 해답이 수년간 나사 최고 엔지니어들이 머리 싸매고도 못 풀었던 그 문제의 열쇠가 인사동 한 골목 부채 가게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게 느려졌어요. 마치 영화 슬로우 모션 장면처럼요. 손에 들린 부채가 펼쳐지는 모습이 제 눈에 천천히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그 얘기는 잠깐 뒤에 하고요. 먼저 제가 어떻게 그 부채를 손에 들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인사동 골목 걷다가 작은 공예품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사실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어서 오세요. 가게 주인이 인사했어요. 70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분이 한상필 장인이죠. 구경만 할게요.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관심도 없었거든요. 가게 안 둘러보니 온통 전통 공예품들 뿐이었어요. 한지로 만든 소품들, 대나무 바구니, 그리고 부채들. 이런 걸 누가 사나 싶으면서 부채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냥 무심코요. 접혀있던 부채를 펼쳐보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접히는 거지? 부채 구조가 제가 알던 것과 달랐거든요. 일반적인 부채는 한쪽 끝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이 부채는 접히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다시 접었다가 펼쳤습니다. 또 접고 또 펼치고 그 과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각살의 각도, 종이가 접히는 방식, 중심축 회전 원리. 그때였어요. 제 뇌리에 번개가 치듯 뭔가가 스쳤습니다. 잠깐. 숨이 턱 막혔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한상필 장인이 제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부채가 마음에 드시나 보네요. 아니. 이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부채를 다시 한번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더 집중해서요.
대나무로 만든 살들이 일정한 각도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살들 사이 한지는 접힐 때와 펼쳐질 때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중심축이었어요. 부채를 펼칠 때 저절로 고정되는 장치가 있었거든요.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MIT에서 박사과정 하면서도 나사에서 몇 년간 일하면서도 본 적 없는 구조였거든요. 혹시 이 부채는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한상필 장인이 빙그레 웃었어요.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식대로 만든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게 없다고요? 이게 특별하지 않다면 세상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부채를 다시 접었다가 펼쳤어요. 그리고 또 접고 또 펼치고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공식들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각도 계산, 응력 분산, 회전 장치. 영어로 혼잣말이 나왔어요. 너무 흥분해서 모국어가 튀어나온 거였죠. 한상필 장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제 손에 들린 이 작은 부채가 이 시대착 고적이라고 생각했던 전통 공예품이 나사가 3년간 풀지 못한 위성 안테나, 자동 전개 장치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제가 미친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아니, 정말로요. 한국에 와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헛것을 보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눈앞에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죠. 한상필 장인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한데요. 이 부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장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리라니요? 그냥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인데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만든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고 있구나. 아니면 정말 단순한 것일 수도 있고. 실례지만 제가 이걸 좀 분해해서 봐도 될까요? 분해요? 한상필 장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네.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서요. 물론 비용은 지불하겠습니다. 그럼 새 걸로 하나 드릴게요. 그걸 마음껏 해보세요. 호텔로 돌아와서 부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MIT에서 사용하던 3D 구조 분석 소프트웨어를 실행했죠. 일단 각 부분을 측정해보자. 자를 들고 부채의 각 살 길이를 쟀습니다. 28cm, 살과 살 사이의 각도는 정확히 15도씩, 중심축에서 끝까지의 거리는 완벽한 방사형 배치. 우연일까?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부채를 조심스럽게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을 끊고 종이를 떼어내고 대나무 살들을 하나씩 분리했어요.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는 것처럼 신중하게요. 분해된 부품들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각 살의 두께, 굽힘 강도, 탄성 계수, 모든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에 집어넣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화면에 3D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부채가 접히고 펼쳐지는 과정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었죠. 그리고 그 순간, 컴퓨터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소프트웨어가 계산한 결과를 믿을 수 없었어요. 부채가 펼쳐질 때 각 살에 가해지는 응력 분산이 완벽했거든요. 어떤 부분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게다가 중심축의 회전 메커니즘은 자동 잠금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통 공예가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즉시 나사 동료들에게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크, 지금 시간 괜찮아? 에릭, 한국에서 뭔 일이야?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걸 좀 봐줘. 화면을 공유해서 부채의 3D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마이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한국의 전통 부채야. 농담하는 거지? 진짜야. 이 구조로 우리가 3년간 고민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화상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다시 부채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종이와 대나무, 실, 이 간단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구조가 최첨단 공학 기술을 능가하다니.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한상필 장인을 그저 전통 기법을 아는 노인 정도로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분은 단순한 장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전에 내려온 구조공학의 정수를 손끝에 담고 있는 진짜 천재였거든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상필 장인의 가게를 찾아갔어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으로 들어갔던 그 가게에 이제는 진짜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발걸음을 했거든요. 어제 그분이시네요. 한상필 장인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신뢰를 많이 범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제가 70세 할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고요. 신뢰라니요? 뭘 그런 걸로. 혹시 부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상필 장인의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부채 만들기를요? 외국 분이? 네,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사실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문제였고, 제 손은 컴퓨터 키보드나 두드리던 손이라 섬세한 작업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부드럽게. 한상필 장인이 제 손을 잡고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나무를 자르는 법부터, 한지를 붙이는 법, 실로 고정하는 법까지. 왜 이 각도여야 하는 건가요? 글쎄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 각도가 가장 튼튼하고 예뻐요. 장인의 대답은 언제나 단순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엄청난 과학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연락했습니다. 한국전통문화연구소와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시죠? 부채의 구조 분석에 대해 협력하고 싶습니다. 나사 연구원입니다. 며칠 후 일어난 일은 정말 기적 같았어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공학부 교수님들이 직접 인사동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한상필 장인과 저, 그리고 한국의 공학 교수들이 한자리에 앉아 부채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이 접힘 각도가 핵심이군요. 김 교수님이 부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압력 분산 방식도 놀라워요. 제가 MIT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여드렸죠. 한국 교수님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이네요. 그날 밤, 저는 MIT 연구진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미국 시간으로 오전 9시였죠. 에릭, 내가 보낸 자료 봤어. 이게 정말 전통 부채야? 응, 70세 장인이 손으로 직접 만든 거야. 믿을 수 없어. 이 구조면 우리가 고민하던 자동 잠금 메커니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압력 분산도 완벽하고 재료 효율성도 최고 수준이야. 화면 너머로 MIT 동료들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대체 이 나라에 뭐가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런 기술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뭘 배우겠어? 그때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과학은 너무 복잡했던 것 같아.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수백 년 전부터 한국의 장인들이 경험과 직감으로 만들어낸 이 완벽한 구조를 저희는 컴퓨터와 복잡한 수식으로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답은 이미 여기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상필 장인과 함께 완성한 설계도를 들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현대적으로 해석한 도면과 장인이 직접 그려주신 전통 방식의 스케치가 함께 있었죠. 두 장의 종이가 만나서 하나의 혁신을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보내야겠네요. 저는 장인께 말씀드렸어요. 정말 이게 도움이 될까요? 한상필 장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 만들어온 부채가 우주 기술과 연결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셨나 봐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혁명을 일으킬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밤새워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부채의 접힘 구조를 기반으로 한 자기 확장형 위성 안테나 설계안이었죠. 3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의 해답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보고서를 MIT로 전송하고 나서 잠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휴대폰에 미친 듯이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에릭, 이게 진짜야? 이 설계로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완벽해. 나사에서 당장 검토하겠다고 연락 왔어. 동료들의 흥분한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해낸 거구나. 이틀 후 나사에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에릭, 축하해. 내 설계안이 승인됐어. 정말요? 응. 그리고 특허 신청 과정에서 공동 발명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하는데, 네. 한상필 장인님을 공동 발명자로 올려주세요. 한국 분이지. 알겠어. 며칠 후 한상필 장인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장인님, 특허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인님도 공동 발명자로 등록됐어요. 공동 발명자요? 네, 이 기술의 절반은 장인님 것입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MIT 교수진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였죠. 오늘 우리는 항공우주 기술 분야의 중요한 돌파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MIT 항공우주공학과 학과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위성 안테나의 자동 전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해답은 한국의 전통 부채에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 기술은 우리 연구진 에릭 모건 박사와 한국의 한상필 장인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화면에 제 사진과 함께 한상필 장인의 사진이 나왔어요. 인사동에서 부채를 만들고 계시는 모습이었죠. 이번 사례는 전통 기술과 현대 과학이 만났을 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MIT 교수진이 한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국은 전통과 기술이 공존하는 진정한 기술 강국입니다. 다음 날 한상필 장인을 만났을 때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장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었거든요. 우주를 향한 길은 전통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통을 과거의 유물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더군요. 진정한 혁신은 과거와 현재가 만날 때, 겸손함과 과학이 만날 때 일어난다는 걸 말이에요. 그 기사를 봤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확인하는데 미국의 한 보수 매체에서 나온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사, 이제 아시아 부채에 의존하나? 같은 식의 제목이었죠. 기사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 기술을 자랑하던 미국이 이제 동양의 전통, 공예품에서 해답을 찾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로요. 하지만 그때 한상필 장인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시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싶어서요. 그분은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였는데 말이에요.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속으로 후회했어요. 한국에 와서 배운 게 너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폄하당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날 오후 MIT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릭, 미국 언론 반응 봤지? 네, 좀 실망스럽네요. 우리도 그래. 그래서 결정했어.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어떤 입장이요? 직접 들어봐. 내일 기자회견 할 거야. 며칠 후 일어난 일은 정말 통쾌했어요. MIT와 나사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이번엔 한국 언론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MIT 학과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와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상필 장인님이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전통 기법이 아닙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구조공학의 지혜입니다. 나사는 항상 세계 최고의 기술을 추구해왔습니다. 그 기술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사 대변인이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은 전통과 기술이 공존하는 진정한 기술 강국입니다. 우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화면으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는 늦게 배웠지만 진심으로 배웠습니다. MIT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바로 한상필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장인님, 미국에서 공식 발표했어요. 장인님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정한다고요. 한상필 장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한국은 진정한 기술 강국이라고 했어요. 장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봤을 때 저도 울컥했습니다. 내가 만든 부채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거였나요? 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날 밤 한국 뉴스에서 기자회견 내용이 나왔어요. 앵커가 마지막에 한 코멘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배우고 있는 건 한국의 겸손입니다. 그 순간 느꼈던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 나라에서 뭘 배우겠어? 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인사동 골목의 작은 부채 하나였습니다. 세상은 정말 넓고 배울 게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꿈인 줄 알았어요. 에릭, 앉아 있어? MIT 동료 마이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이었죠. 왜? 무슨 일이야? 나사에서 방금 발표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 개발 계약 체결됐다고. 뭐라고? 전화기를 꽉 잡았어요.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내 부채 기술로 실제 인공위성 만든다는 거야. 2025년 하반기 발사 예정이래. 정말? 응. 그리고
한상필 장인님 MIT 초청 강연도 확정됐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로 현실이 된 거였거든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한상필 장인께 달려갔습니다. 장인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숨을 고르고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나사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계약, 실제 위성 발사, 그리고 MIT 초청 강연까지. 정말인가요? 한상필 장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장인님이 미국에 가시게 됐어요. MIT에서 특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강의를요? 그분의 놀란 표정을 보니 저도 다시 한번 실감이 났어요. 70세의 한국 전통 장인이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된 거예요. 한 달 후, 저는 한상필 장인과 함께 보스턴에 있었습니다. MIT 캠퍼스를 걸으면서 장인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여기가 그 유명한 MIT군요. 네, 제가 공부했던 곳이에요. 내가 이런 곳에 올 줄이야. 강연 당일, MIT 강당은 만석이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연구원들, 심지어 다른 대학에서도 사람들이 왔거든요. 오늘 특별한 강연자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학과장이 소개를 시작했어요. 한상필 장인님은 한국의 전통 부채, 제작 기법을 통해 나사의 위성 안테나 기술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상필 장인이 단상에 올라가셨습니다. 처음엔 좀 긴장하신 것 같았는데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시니 자연스러워지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부채 만드는 사람입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된 장인의 첫 마디에 강당이 웃음으로 가득해졌어요. 70년 동안 부채만 만들어 왔습니다. 그저 예쁘게 접으려고 만든 부채였는데 MIT 강당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찾아와서 말하더군요. 제 부채가 우주에 간다고. 한상필 장인이 제 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부채가 우주에 간다니.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장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결국 이런 곳까지 왔구나.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온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 손끝이 우주를 바꿨다. 강연이 끝나고 학과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스턴 시내를 걸으면서 한상필 장인이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에릭. 제가 고마워해야죠.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제 부채는 그냥 부채로 끝났을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운명이었다는 걸. 제가 한국에 온 것도, 인사동을 간 것도, 그 작은 부채 가게에 들어간 것도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일이었나 보다 싶었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MIT 박사와 인사동 장인이 만나서 함께 우주를 향한 길을 연 거니까요. 그 골목에 다시 섰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왔어요. 이번엔 출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방문이었죠.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이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나라에서 뭘 배우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이 모든 게 진짜 일어난 일인가 싶어서요. 며칠 전 나사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 개발한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요. 부채 구조를 응용한 안테나가 우주에서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 해냈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인사동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한상필 장인의 가게 앞에 서서 잠시 멈춰 섰어요. 6개월 전 제가 처음 이 문을 열었을 때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거든요.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상필 장인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에릭, 언제 왔어요? 어제 도착했어요. 바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장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MIT 강연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셨더군요. 자신감도 생기시고 뭔가 당당해지신 것 같았어요. 위성 발사 성공했다면서요? 네, 정말 성공했어요. 장인님 덕분에요. 네, 덕분이라니 과분한 말씀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것을 꺼냈어요. 나사에서 보내온 감사패와 위성 발사 성공을 알리는 공식 문서였죠. 이걸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한상필 장인이 문서를 받아보시며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한 일인가요? 네, 장인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건 기술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한국에 와서 위성 안테나 기술을 찾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찾은 건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었죠. 겸손함, 전통에 대한 존경,
그리고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를요. 장인님, 제가 진짜 배운 건 부채 만드는 법이 아니었어요. 그럼 뭘 배운 거죠? 한국을 배웠어요. 이 나라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장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저녁, 혼자 인사동 거리를 걸었어요.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길이었는데 모든 게 다르게 보였거든요. 전통 공예품들, 한복을 입은 사람들, 고즈넉한 한옥들. 이 모든 게 이제는 시대차 고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보였어요.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나온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나사 하나 공동 프로젝트, 우주 기술의 새 지평 열다, 전통과 첨단의 만남, 한국이 보여준 혁신의 힘, MIT 박사가 한국에서 배운 거, 제목만 봐도 가슴이 벅찼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나사와 여러 항공우주 기업들이 부채 구조를 응용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었죠. 저희가 한 일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배우고 있다. 기사를 읽으면서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다는 걸.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전통의 나라가 아니라 혁신의 나라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죠. 마지막으로 한상필 장인의 가게 앞에 다시 섰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진심으로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이 뭔지를. 그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래된 지혜와 현대의 기술이 만나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건 겸손한 마음,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한상필 장인 같은 분들이 계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